안녕하십니까. 대현 선생님 슬슬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현 선생님은 보통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9시에 근데 끝나가지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입니다. 저보다 한 2시간 빨리 집에 오시는군요. 아, 예. 그러면 그 집에 오시고 그렇게 정신없이 생활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나 이제 취미 활동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예. 그리고 혹시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도 열심히 보다가 이제 한동안 볼 게 없어서 약간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참 행복한 시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서 이제 보통 예전에 비디오로 볼 때 되게 옛날일 것 같은데요. 빨리 감기로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보통 다 정규 TV 방송을 보시기보다는 OTT 서비스를 많이 맞아요.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리고 원하는 이제 시청 방식에 따라서 빨리 감기로 보시는 분, 2배속으로 보시는 분, 뭐 다양하게 보시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OTT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네. 그 다음에 왓챠, 뭐 디즈니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 쿠팡 플레이, TV,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TV,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TV들 사실은 어른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주말 같은 데는 몰아보기. 그래서 막 하나 이제 미드 같은 거 꽂히시면은 밤새워서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어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맞아요. 요즘 이런 OTT 서비스에 빠진 아이들 있나요? 가까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생들도 이런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몰입해서 보고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땡땡땡 게임. 근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학생들인데 교실에서 그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날 주말이다. 엄마랑 땡플릭스 가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예.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각종 미디어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디어들이 범람하고 우리 학생들이 빠져드는 현상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메아리 효과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그런 넷플릭스나 왓챠나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이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예요. 그분이 이제 좋아하는 거, 시청 시간, 시청 어떤 특정 영역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점점점 빠져들고 그 다음에 그 성향이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막 밖에서 놀다가 한 6시 정도 되면 그때 만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놀다가 모든 아이들이 뛰어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채널이 2-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접하게 되는 콘텐츠가 이제 한정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나면 더 보고 싶어도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더 기다리든지 일주일을 기다리든지 결국은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조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해서 보고 또 빠져들어서 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연관지어서 계속 그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피구왕 통키지만 피구왕 통키가 끝나고 하는 빨간 머리 엔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이 있죠. 이제는 거기다 무한정. 거의 뭐 그리고 외국에 저도 미드만 알았는데 뭐 프랑스 드라마부터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런 드라마들이 다 번역돼서 들어오니까 사실은 잘못 빠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중독이 일상생활도 어렵지만
어떤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액션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액션 영화들에 이제 빠져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추천하는 어떤 자극적인 콘텐츠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대부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미디어 중독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독. 중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빠져드는 현상들이 점점점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앞에 가시는 분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아예 가리고 걷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어폰까지 꽂고 계셔서 정말로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이런 영상 미디어 중독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 중독도 또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한 편향된 정보의 수용의 문제, 그러니까 가짜 뉴스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디지털 소외나 디지털 편향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인간성이 더 피폐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과격해지고 이런 자극적으로 변하고, 근데 거기에 몰입돼서 빠지면 이게 현실과 이 미디어나 이런 가상세계의 그 경계를 자꾸 이제 혼돈하는 일도 생기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게 현실에서도 해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용 제한이 엄격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논의가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저희가 OTT나 미디어로 돌아오면 이런 중독 문제들 지금 주변에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칭얼거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딱 디즈니 플러스 딱 뽀로로 이거 딱 틀어주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미디어 중독 문제 심각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초래되는 어려움들은 이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해결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영상이나 어떤 거에 대한 수용자랑 단순한 소비자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혹은 내가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해결 방안 여쭤보셨는데, 우선은 공개된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시청할 때 가정에서 거실에서 보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왜냐니까 방으로 들어가고 침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밤을 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거를 좀 같이 활용하는 걸 약속을 정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춘기 딸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시청하게 한다는 게, 왜냐면 이런 OTT 서비스들이 대부분 스마트 기기에 다 그래서 재생이 돼요. TV로 보다가 그만 봐라 하면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 용이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 중학생 딸을 예로 들면 학생들 간의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핸드폰 의존도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수업도 스마트 기기로 하고, 그리고 또 수업에 대한 안내도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참 제약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다. 그 다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키즈가 생겼잖아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물론 거기 시청자 설정을 해놓긴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그냥 어른 거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접속해서 그 나이대에 맞는 콘텐츠만 접할 수 있게 조금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반성해 봅니다. 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이제 자녀 관리 그 플랫폼이 있어요.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세별화된 세팅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줬지만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패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런 OTT 서비스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했지만 부모님들도 노력할 수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외부 활동들을 정말 취미 활동들을 예, 공감하는데요. 월남전 때 이제 약간 마약성 진통제를 군인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서 약간 중독이 된 경우가 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끊었는데 친구가 없고 고립돼 있던 군인들은 이렇게 그냥 계속 중독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내가 뭔가 진로 교육이 안 돼 있고 뭔가 내가 재미있는 발전적인 일이 없어서 도피처로서 혹시 이런 넷플릭스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시청하는 OTT나 이제 비디오 플랫폼을 보면 그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크리에이터로서 아니면 그거에 대한 취미 활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유튜브나 OTT에서 멀어졌는데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공부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디어 중독에서 탈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맞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상적인 말 중에 하나는 자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신용카드 요즘에 분석이 딱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패턴 가장 많이 쓰인 어떤 사용처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분석된 걸 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이제 소비 패턴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본인이 시청한 거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아이들도 혹은 부모랑 그게 공유가 된다면 그 건강한 넷플릭스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클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은 부모님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걸 잘 수용해 주는 학생들 훌륭하지만 그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끼리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본인들의 현실 그걸 직면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찍고 싶은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예. 저희가 약간 신데렐라잖아요. 예. 더 이상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현쌤이 이 OTT에 대한 부분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멘트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플 때 내가 병이 있다는 걸 깨닫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너무 심각한 단계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학업에 지장이 된 단계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좀 필요하고 부모의 관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피상적인 거 말고 정말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방학 때. 그렇죠. 외부 활동. 그리고 외부 활동, 신체 활동. 예. 두 번째. 저희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 확실히 영상에 빠져 있다가도 강아지가 이렇게 아는 척하면 좀 덜하는 그 다른 관심을 좀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취미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한 것 같지만 인정. 자, 세 번째. 우리 아이가 확실히 목표가 있다. 내가 의사가 된다거나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진로를 좀 확실히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정말 모험다방 같은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만 실천하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도 맞습니다. 같이 약속을 정하고 같이 실천해보면 되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거는 약간 열린 결말로 다음 영상을 찍을 때까지 한번 실천해보고 이 후기를 공유하는 건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이 금요일 밤인데 우리 대성쌤 주말에 OTT 서비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하셔서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실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